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공세가 관세 폭탄에 이어 투자 제한, 또 환율 전쟁 등 전방위로 번지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더 거친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G2 간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중국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투자 금지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그 투자 제한은 아무래도 무역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재 관세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미국 내 주요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우주, 항공, 정보통신 기술, 로봇, 기계, 신소재, 자동차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론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중국 강경론자로 알려지고 있는 피터 라버로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 그리고 윌버로스 상무장관, 그리고 의회 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을 금지시키는 문제, 그리고 5G 무성통신, AI, 로봇과 관련된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국가 긴급 경제권 법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이번 주 미중 간 관세 문제를 놓고 물밑 협상이 시도된다고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과연 무역 전쟁으로 좀 번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어떻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미국이 예고한 대로 7월 6일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물밑 협상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찻잔 속 태풍이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대미 흑자를 2년간에 걸쳐서 2천억 달러 감소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아무래도 찻잔 속의 태풍이 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국의 꿈, 중국의 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대결을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G2 간의 무역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추가 통상 압박, 중국의 맞대응, 또 중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 경제와 관련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이 같은 연일 강공에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세게 대응에 나서는 배경,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중국의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황구 15 같은 경우에도 그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도 중국 문화에서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라는 이야기처럼 그 대받아 친다는 우회적인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이 때문에 대미 보복 조치가 발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의 M&A를 보류시키는 방법, 중국 내 그 미국 기업들의 라이센스 제한뿐만 아니라 독과점 점검, 그리고 중국 내 미국 상품 불매 운동과 같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3월 달에 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진 강국이라는 결의를 다졌기 때문에 미국 제재안에 시 주석이 그 용의를 했을 경우에는 권위 유지에 상당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보복 조치에 강경하게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과 관련된 현상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보겠는데요.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그 삼각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박사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피해를 또 입게 되고 어부지리의 기회는 없는지 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세계 그 7대 수출국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 특히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는 37%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검사가 강화된다든지 새로운 규제가 전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을 대신해서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불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진출된 미국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2,219억 달러를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GM이라든지 포드, 나이키, 스타벅스, 애플과 같은 다양한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신해서 내구재라든지 일상 소비재,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대해서 단체 여행 계획을 규제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이 연간 3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 중에 일부가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미국 국채라든지 투자를 줄였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차이나 머니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G2 간의 패권 경쟁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우리나라 IT 기업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시간 관계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기업들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좀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될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중 간의 통상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중 간의 그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관하기 공동으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한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